네, 우리 오늘 시간은 열과 우리 생활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소단원의 주제가 바로 열입니다. 또 열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온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는 온도와 열, 그리고 열평형이라는 것을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마도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온도, 열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온도나 열의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제대로 된 의미를 공부하셔야 되고, 자, 너희들이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조차도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하고 제대로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중만 잘해주신다면 시험 문제 웬만한 거 다 맞추시는 건 물론이고요. 고등학교 가셔서도 아주 편하게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첫 시간 가장 먼저 만나볼 내용이요, 바로 온도입니다. 자, 온도는 일상에서 늘 사용을 하고 있죠. 오늘 내 체온은 36.5도씨야 라고 얘기를 하고, 야, 오늘 기온이 40도래 정말 덥겠다 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도대체 온도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간단한 실험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3개의 수조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에 준비된 물은 차가운 물이고요. 가운데 준비된 건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뜨끈뜨끈한 뜨거운 물입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선생님 손으로는 안 할 거예요. 2개의 손을 준비해서요, 각각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에 담궈 보도록 할게요. 자, 한 2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미지근한 물에다가 2 손을 담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손한테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너는 어떤 느낌이니? 라고 했더니 차가운 물에 있던 손 같은 경우는 따뜻해진 느낌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 손한테 물어볼게요. 어떤 느낌이 드니? 라고 했더니 좀 차가워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 이상하지 않나요? 자, 분명히 온도가 같은 미지근한 물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따뜻해졌대요. 한쪽은 차가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감각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면서도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자, 그 개념이 바로 온도다라는 거야. 자, 오늘 시간 가장 먼저 배우는 온도라는 것은 물체가 차가운지 뜨거운지를 숫자로 표현을 해준 거다. 그래서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라는 거죠. 자, 우리 감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까 전보다 어떻게 온도가 변했는지를 따라서 감각을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 차가운지 뜨거운지 숫자로 표현을 하니까 60도고 30도야? 상대적으로 60도가 온도가 높구나 라고 정확한 표현이 가능하다고. 자, 그럼 과연요, 온도는 어떤 단위를 사용할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 단위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거야. 자, 단위라는 건 뭐예요? 숫자 뒤에 붙는 거죠. 선생님 키는 160cm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160 뒤에 붙었던 센티미터가 단위가 될 거야. 자, 온도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도씨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섭씨 몇 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만약에 내 체온 같은 경우는 섭씨 36.5도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과학적인 표현이다 라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또 다른 단위가 있어요. 요거는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우리가 대문자 K로 적어주고요, 과학자 켈빈의 이름을 따서 켈빈입니다. 100켈빈입니다. 1000켈빈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2가지 단위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일까? 사실요, 온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온도가요, 바로 섭씨 온도라는 거야. 이게 바로 스웨덴의 과학자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온도거든. 근데 이 셀시우스가 중국을 건너오면서 셀시 섭씨가 된 거야. 그래서 섭씨가 만든 온도입니다. 그래서 단위로는 뭐라고요? 섭씨도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통 몇 도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과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온도가 있어. 이 온도가 이름도 멋있어. 바로 절대온도입니다. 자, 이 절대온도 같은 경우는 K라고 쓰고요, 단위는 켈빈입니다. 100켈빈, 10켈빈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미국 살아본 친구들은 알걸? 미국 같은 경우는요, 화씨 온도라는 걸 쓰죠. 그것도 사실은 파렌하이트가 만든 건데, 이게 파시 건너오다가 화씨가 됐어요. 그래서 화씨 몇 도라는 온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를 비교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일부 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보기 한두 개 섞여 나올 수가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사실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안 나와도
알고 계셔야지만 다음 내용이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우리가 주로 사용한다는 섭씨 온도의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진 걸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물질, 물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야. 자, 우리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1기압에서 물 같은 경우는요, 0도씨에서 얼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섭씨 0도에서 얼게 되죠. 그리고 물이 끓을 때는 섭씨 100도에서 끓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해서 물의 어는 점을 0,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로 놓고 나서 이 사이를 100등분을 해준 거야. 요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섭씨 온도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온도계 같은 경우도 한 눈금 간격이 섭씨 1도씨로 나타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과연요, 절대 온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요것이 과학에서 사용한다라고 했지.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1학기 때부터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1학년 때부터 이 내용을 공부해왔어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물체들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들이 있었어.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2학년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게 될 때는 이러한 입자는요, 원자 상태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원자 몇 개가 모인 분자 상태로도 존재해요 라고 했지. 그런데 선배들의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너무도 쉽게요. 모든 물질은 입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들, 이 입자들은요, 물질 내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고체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요. 액체의 경우는 비교적 활발하게, 기체의 경우는 매우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자, 이런 입자 운동을 가지고 설명한 온도가 바로 절대 온도야. 상당히 과학스럽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섭씨 온도의 경우는 물이 대표성을 띈다라고 한다면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모든 물질이 대표성을 띌 수가 있어. 자, 모든 물질의 경우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러한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온도가 절대 온도였다라는 거야. 자, 결국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온도라는 것은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온도는 숫자구나. 그런데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온도가 높은 거지. 온도가 높다는 건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거겠구나. 오늘 수업 끝난 겁니다.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고요. 자, 그럼 절대 온도 역시도 기준이 필요하게 될 거야. 자, 이러한 입자 운동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 활발해진다며.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 점점점 둔해지다가 언젠가는 멈출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언제 멈추는지는 이론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온도까지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 다시 말해서 입자 운동이 나름대로 멈춘다고 볼 수 있는 온도가 있겠지. 자, 우리가 이것을요, 0으로 기준을 잡자 해서 0켈빈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온도가 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조금 더 활발해지지. 그럼 숫자가 뭐 10켈빈, 20켈빈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과연요,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 자, 실제로는요, 입자 운동이 멈춘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다 보면 돼. 아직까지는. 뭐 언젠가는 발견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건 가장 이론상 낮은 온도, 입자의 운동이 멈추는 온도를 0켈빈으로 잡았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온도가 높아지다가 물의 어는 점에 도달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물의 끓는 점에 도달할 거고요. 온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 자, 그럼 만약에 입자 운동이 멈추는 0켈빈 같은 경우는 섭씨 온도로 바꾸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마이너스 273도씨예요. 요거 안 외우셔도 돼. 파란색으로 쓰는 건 잘난 척이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봤더니 어때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가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물의 어는 점인 0도씨에다가 273을 더해봐. 그럼 얼마 나와요? 273켈빈에서 물이 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만약에 섭씨 온도 100도씨입니다. 여기다 273을 더하면 373켈빈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의 경우는 273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 절대 온도가 절대적으로 273이 커요. 그래서 가끔씩 보기에 이런 게 나올 때가 있거든. 0도씨와 0켈빈은 같은 온도입니다 라고 나와요.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어쨌건 절대 온도가 273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과학에서는 절대 온도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섭씨 온도로 문제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단위 역시도 섭씨도와 켈빈을 사용하고 있구나. 자, 그럼 과연요, 이러한 온도는 어떻게 측정을 할까?
온도로 측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온도계예요. 안쪽에 알코올이 들어있거든요. 알코올 온도계고요. 뭐 수은 온도계라는 것도 있어.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랑 실험할 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냥 담그면 온도가 숫자로 나타나. 디지털 온도계라는 것도 있고요. 뭐 적외선을 이용한 적외선 온도계라는 것도 있어. 뭐 다양한 온도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의 경우는 온도계로 측정을 하면 되겠구나.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바로 무엇일까? 온도라는 것은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표현했습니다. 숫자로 나타낸 것이 온도이구나라는 거고, 온도 같은 경우는 섭씨도라는 단위를 쓸 수도 있고 켈빈이라는 단위를 쓸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게 되는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라는 것까지, 그리고 이걸 나타낸 게 절대 온도, 켈빈 온도였구나 정리되셨죠.